성인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도 빼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성인이 된다면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수반이 됐을 때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완벽한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쉽지가 않죠. 의식주 자체를 완벽하게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많이 듣는 고민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다 큰 자녀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까? 이 질문입니다. 다 큰 자녀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하나?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 많이 봤어요. 항상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떠오르고, 또 이런 부분이 근심으로 다가올 때는 자기 감정, 내 감정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자녀와의 경제의 문제를 딱 떠올릴 때 첫 번째 먼저 떠올릴 게 있습니다. 나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지금 나의 경제 생활은 어떻는가 딱 떠올려서 드는 감정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을 내가 마음에 떠올렸을 때 남한테 설명을 안 해드려도요, 솔직하게 내 감정은 어떤 식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죠?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냥 중립적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나는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내 자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떨까? 내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마음속에서 딱 떠올릴 때 드는 감정 보십시오. 안정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으로 가는 건지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경제 생활을 떠올릴 때도 불안합니다. 자녀의 경제 생활을 때 역시 불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와의, 성인된 자녀와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순간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 불안으로 모든 상황과 감정과 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겁니다. 근데 나의 경제 생활 생각할 때 그냥 편안합니다. 자녀의 경제생활 딱 물으면 뭔가 답답함이 옵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생각하는 순간 보면은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맨날 돈이 없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들의 경제 능력을 생각하면 부정으로 바로 흐르겠죠. 이제 나는 긍정적인 내 자식의 경제 생활을 생각하면 불안한 경우에, 여기서도 이제 갈등의 요소가 나오겠죠. 나도 나의 경제 생활을 떠올리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냥 안정적입니다. 아들, 딸의 경제적 능력을 딱 떠올렸을 때 역시 아니야, 충분히 그동안에 봤는데 쟤는 참 잘 이끌어왔어, 이런 마음의 배경에서 떠올렸을 때 감정적으로 불안보다는 인정이나 신뢰나 안정적인 기분이 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세 번째 경우 속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큰 화두나 갈등의 요소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먼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육방예경의 경전은 어느 한 바라문이 동서남북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왜 당신은 이 방향으로 절을 합니까?를 묻고, 이제 당신은 그 하나하나의 방향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가지면서 해야 합니다. 관계를 육방예경에는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또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때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들을 일일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의무를 5가지씩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자녀가 배우고 또 결혼해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에 넣었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인 의무에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배움에 있어서는 부모가 도울 수 있어야 되며, 자식이 제2의 인생, 자기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독립의 순간에 왔을 때는 또 도움을 주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집을 다 사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후원의 의무는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죠.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에서는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경제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먼저 내 스스로가 나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내가 막 불안합니다. 내가 나의 경제생활 생각을 떠올렸을 때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렸을 때 매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또 부모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인내한 상태에서 도와주더라도 자식이지만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독립을 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자식이 아니면 그 배우자,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그래도 그 마음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니지 하다가도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부모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부모는 좀 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조금 어려운데 자식은 자기들끼리 여행 간다고 가버린답니다. 서운합니다. 왜? 내가 나의 경제를 생활할 때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널 도와줬는데 너희가 그걸 못 알아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무이니까.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내가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되 항상 생각해야죠. 아들, 딸들이 좀 상황이 될 때 나에게 큰 도움을 못 주더라도 내가 서운한 마음을 그래도 내가 서운한 마음보다는 너도 살기 어렵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부모도 솔직해야죠. 자식이 이럴 거예요. 언제 달라고 하셨냐? 줘놓고 왜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떠올려보시고 자식의 경제 능력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 또한 가져보셔라. 믿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과하게 했을 때는 역시 돌아오는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을 때는 더 큰 관계의 훼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무이라는 것은 먼저 가지시고 나의 경제 능력, 자식이 가지고 생각할 때 자식의 경제 능력을 똑같이 보시면서 우리 서로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더라도 관계가 훗날에 서로가 바라는 마음에서 관계가 훼손되거나 또 솔직하게 내 마음에서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었는데 못 맞추는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식이 엄마 어차피 이거 나 줄 거잖아. 그냥 지금 줘. 어차피 줄 건데 이거 나 혼자밖에 없잖아. 그냥 지금 줘. 나 지금 필요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물론 자식에게 떠나게 되면 물려받을 자식이 하나라면 당연히 본인이 받겠지요. 그것을 자식이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부모님들이 일찌감치 조금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때 다 주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상속이 됐을 때는 너무 비싸고 지금 미리 뭘 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자식의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거죠. 자식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켜서 결국은 있는 것을 자식 명의로 다 돌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 뒤부터는 마치 자식에게 받는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지 눈치 얘 괜찮으면 눈치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줄 때의 마음만큼 자식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또 주고 나니까 자식을 뭐에 쓰든 말을 건네면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려는 주되 내 스스로가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그 1번의 조건을 먼저 갖추신 후에 여력이 있으시면 그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또다시 누군가의 여러분의 손주, 손녀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들, 딸의 입장보다는 부모로서의 입장으로 또 경제적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내가 다 줘버리고 내가 남은 시간에 혼자
이끌어가지 못할 만큼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의 서운함과 그 표현과 그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차피 나 줄 거니까 미리 줘 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적어도 나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남겨놓고 할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아예 처음부터 마음 상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성인이 된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나의 생활과 생계를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지켜놓으시고 그 여분의 부분으로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